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시리즈 기계학습 개념 및 수치 예측 강의를 맡게 된 한신대학교 AI 소프트웨어학부 양영욱 교수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공학 박사로 졸업을 했고요. 현재는 한신대학교 AI 소프트대학의 교수로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정보교과서 저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 주제가 아래쪽에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교육용 게임을 통해서 계산적 사고 교육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옛날 고문서를 통해서 현대 언어로 변경을 하고 그 현대 언어로 변경된 결과를 메타버스에다가 지금 넣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콘텐츠입니다. 기계학습 개념, 기계학습 동향 및 도구, 주택 가격 예측 순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계학습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딥러닝, 기계학습,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큰 개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전문가 시스템, 인공지능 비서,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기계학습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계학습은 인공신경망, 결정트리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요.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더 발전된 그러한 기법들이 나왔는데 그런 기법들을 우리는 딥러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가장 큰 분야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이 기계학습, 그 다음이 딥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학습이 필요하고 기계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용어를 아마 들으면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아마도 영화하고 대부분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인공지능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신들이 직접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그 사용자가 하는 일들을 대신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사용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즉 사람보다도 더 일을 잘하고 사람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고 사람보다도 더 좋은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인공지능 기술은 아직까지는 그 수준까지는 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하는 하나의 일 또는 하나의 분야에서 사람보다도 좀 더 빠르고 그리고 사람만큼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요. 그런 인공지능을 가리켜서 우리는 약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인공지능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강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우리가 봤듯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기술이 사용된다라고 했었는데요. 기계학습에 대한 개념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은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그리고 패드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진도 찍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메시지도 보내고 그리고 동영상도 올리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모두 다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이터들을 컴퓨터한테 입력으로 주는 거죠. 그럼 컴퓨터가 그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찾아냅니다. 그런 정보들이 대부분 보면은 어떤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A 한 다음에 B 하거나 B 한 다음에 C 하거나 뭐 이러한 패턴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그 데이터들 중에서 비슷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비슷한 것들 안에서 어떤 부분이 비슷한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컴퓨터가 스스로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찾은 그런 패턴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판별 작업 그리고 생성 작업이 되겠는데요. 판별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고양이 또는 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진이 주어졌을 때 고양이인지 그리고 그 사진이 또는 개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과 같은 경우는 그런 판단을 수행을 할 때 되게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계는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 작업 같은 경우는 밑에 보면은 그림과 같이 우주인 승마 이 우주인 승마 같은 경우는 현실 세계에서는 없는 그런 경우죠. 하지만 컴퓨터한테 우주인이 승마 타는 모습을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은 컴퓨터가 자기가 이전에 학습했던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우주인 승마 이런 모습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기계학습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어떤 데이터가 컴퓨터한테 주어지고 컴퓨터는 거기서 이제 패턴을 찾아서 어떠한 판별 작업을 하거나 생성 작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판별 또는 생성을 하기 위해서 기계학습이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분류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계학습 분류가 되겠습니다. 기계학습은 크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반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도학습은 분류, 회기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비지도학습은 군집화, 시각화 및 차원 축소, 그리고 영광유칙 학습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지도학습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도라고 하는 용어를 생각을 해보면 누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을 지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킬 때 이 데이터가 뭐야
라고 하고 정답을 주는 게 이제 지도학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를 데이터로 준다라고 했을 때 그 이미지가 강아지에 대한 이미지야 라고 이렇게 해답을 주는 거죠. 또는 어떤 이미지가 고양이에 대한 이미지다 라고 했을 때 그 이미지가 고양이야 하고 이러한 해답을 주는 겁니다. 그럼 기계가 이런 패턴을 가진 게 고양이구나, 이런 패턴을 가진 게 강아지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주어진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지도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정답이 주어지지 않고 데이터만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답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는 그냥 데이터만 받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데이터에서 그 데이터가 가지는 특성들이 유사한 것들끼리를 구분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그란 것들 또는 네모난 것들, 세모난 것들, 이런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또는 길이가 길쭉한 거, 길이가 짧은 거, 그리고 길이가 중간인 거, 뭐 이런 식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데이터 자체가 무엇인지는 모르는 거, 그게 이제 비지도 학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반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비지도 학습하고 지도 학습을 섞어놓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지도 학습을 수행을 하고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나온 결과,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묶어놓은 그런 결과에다가 그 비슷한 것들끼리 묶였으니까 그 비슷한 것들에다가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겠죠. 그 이름을 붙인 거를 이제 지도학습의 정답으로 우리가 여겨서 최종적으로는 지도학습을 수행을 하는 게 이제 반지도학습이 되겠습니다. 강학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기계가 행동하는 거를 여러 가지 동작을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그 동작을 했을 때 그 동작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그 기계한테 계속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럼 기계가 계속 잘하는 방향으로 동작을 만들어 가겠죠. 그런 개념이 적용된 게 강화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면은 에이전트가 상태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한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지도학습의 그런 구분, 분류, 회귀, 그리고 비지도학습의 군집화, 시각화 및 차원 축소, 연관 교칙, 학습, 이 각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뒤에서 다루는 회귀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회귀는 우리가 특정한 값 자체를 예측하는 것을 회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값을 예측을 한다 라고 하면은 사람이 땅값을 예측을 할 때 고려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주변에 어떠한 건물들이 있느냐, 아니면은 위치가 어디냐, 그리고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서 땅값을 예측을 할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런 특성들을 가졌을 때 땅값이 얼마야, 이런 것들을 기계한테 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러한 특성만을 우리가 기계한테 넣게 되면은 기계가 우리한테 땅값을 예측을 해주는 거, 이게 회귀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자 하는 특정 값을 예측해서 전달해 주는 게 이제 회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제 기계학습 또는 지도학습
비지도 학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학습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선형회귀, 로지스트 회귀,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선형회귀, 로지스트 회귀, 뉴럴 네트워크는 기계학습에서의 알고리즘이라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수식들이 다 있죠. 수식들. 선형회계에서 보면은 이런 수식이 주어졌을 때 W라고 하는 것들은 가중치에 해당이 되고 X라고 하는 것들은 특성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특성은 우리가 컴퓨터한테 주는 컴퓨터한테 입력으로 주는 그런 값들이 특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가중치를 통해서 우리가 가중치 값하고 특성 값을 곱해 가지고 어떠한 값을 만들어내겠죠. 그 어떠한 값이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특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정보에 해당이 되고 가중치 값들을 변경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가중치 값을 계속 조정을 해줘야겠죠. 그 가중치 값을 계속 조정을 해주는 작업. 이게 이제 학습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선형회귀 같은 경우는 W가 3개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값을 만들어내는 W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뉴럴 네트워크를 보시면은 여기서 9개, Z도 이제 가중치라고 생각을 하면은 9개의 그런 가중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9개의 가중치가 있으니까 이제 선형회귀보다는 좀 더 이 가중치 값을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의 이 뉴럴 네트워크보다 이 가중치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Z 다음에 가로들이 있는데 이런 가로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형태가 뉴럴 네트워크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딥러닝은 많은 계산이 필요하다, 또 많은 시간이 걸린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기계학습 동향 및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